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만약에 제가 주 6일 방송을 갖다가 한다라고 해놓고 제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내집 마련은 꼭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흘려듣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기쁘게 시청할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갖다 흘려들었던 분들은 좀 씁쓸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강한 규제로 투자 수요와 실수요 잡분이 어려워서 잠깐 동안 안정될 텐입니다. 안정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토제로 지금 다시 묶겠다, 투기 과열식으로 다시 묶겠다라는 화성에 있는 동탄, 용인의 기흥, 그리고 구리를 갖다가 묶으면서 다음 풍선 효과가 이제 어디일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라든지 수원시 권선구, 그리고 남양주 다산 별내라든지 또 부천, 인천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고양시 덕양구부터 시작해서 일산, 그 다음에 서북부 부동산, 운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도 반복되는 듯 하다라는 이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길을 찾는 방법, 풍선효과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경기도 인천 지역들이 키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석가모니 재테크 부동산, 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비규제 지역은 규제 대기 지역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지만 상승분을 먹은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또 지정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비규제 지역이 더 많은 또 상승을 또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신성철님의 그 인사이트인데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풍선 효과, 두 번째 단계는 모두 아무 효과. 모두를 위한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규제라는 거는 제한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고 되면, 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 다시 모든 지역이 또 공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 풍선 효과는 사라지고 다시 공평하게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이 재상승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감스님들께 나만의 서울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갖다 쳐다보지 말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아직 오르기 전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꼭 먼저 선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답안지 유출 수준이잖아요. 규제가 지금 발표되자마자 다산 별내라든지 안양 만안 호가가 지금 5천만 원이 뛰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면서도 또 행동을 갖다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다산 신도시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하철 8호선이 연장하게 되면 다산이라든지 구리가 진짜로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개통하고 난 다음 1년 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GTX-A 3단계가 올 하반기에 개통을 할 거니까 미리 서북부 부동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창릉 S4 블럭의 분양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인데, 이런 것들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움직였을 것 같고, 만약 이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올 하반기에도 못하고 또 내년으로 또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데, 부디 상반기에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라도 꼭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대만식 보유세 강화의 역설, 집은 안 팔고 월세는 뛰었다. 반도체 호황에 집값 급등한 대만의 이런 사례를 갖다 이야기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의 영향으로 집값도 지금 오르고 전세나 월세는 지금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월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능력보다 오바는 할 수 없고 또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그런 집을 갖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데 그래도 내 형편에 맞춰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선택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진짜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감사 스마일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의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상담 비용 아끼지 마시고 부동산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좋은 집,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선택하기를 감사 스마일이 진정 소망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 멋지고 이쁜 꽃, 쿠피아라는 꽃이 있어서 사진에 좀 담았습니다. 사랑과 마음, 인내, 끈기. 감스님들은 진짜 사랑 많이 하시고 마음도 평안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 스마일처럼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해 나가신다고 하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봐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저에게 상담을 갖다가 하러 오셨던 분이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제 영상을 언제부터 시청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 창릉 신도시 때문에 제 영상을 갖다 보게 됐는데 참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에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감사 스마일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시청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창릉 신도시에 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서도 창릉 신도시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어제 제가 규제 세 곳 발표 묻혔다. 창릉 신도시 S3과 S4 공고 뜨자마자 난리 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았고, 하하님께서 좋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약 당점 가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희망회로 그만 돌리고 공공이라도 뭐 고환율에 싸게 공급해 주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정말 원한다면 기존 집이라도 후딱 매수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나눔형 또한 지금 7억으로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와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진짜로 이제 차운천벨트의 10억 시대는 아마 이 구리동탄과 또 기흥에 있는 규제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8월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로부터 해서 많은 지금 가격 상승이라든지 매수가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뭐 최근, 작년, 올 초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거의 주 6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말아라, 하루라도 빨리 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제 이야기대로 행동했던 분들이 진짜 위너라는 말씀 드리고, 어제도 이제 댓글에 감스님 말 듣고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덕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니까 지금 꼭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S4블록 가격 높은 편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 어제 거의 한 2,0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실시간 아파트 그런 랭킹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창릉 S4블록이 1등으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헛수가 많겠지만 4청 대비 30%나 올랐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창릉 S4블록을 갖다가 청약을 할 거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산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정말 저를 믿으시고 진짜 본청약 비쌈에도 불구하지만 만약에 산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하게 되면 본청약 기다리는 대기자분들이 정말 박수치며 좋아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S3과 S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진짜로 본청약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별도로 S3과 S4 블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갖다가 별도로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릉 S4 블럭이 과연 비싼 걸까요? 진짜 물론 사청 대비 사전 청약 분양가 대비 비싼 건 사실인데, 올 지금 26년 6월 말 7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창릉 주변 시세를 좀 살펴드리면, 원흥동일 스위트가 10억 4천, 지샘프가 10억 9천. 근데 원흥동일 스위트는 최근에 제가 10억 8천으로 실거래 됐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덕은 13억, 창릉 S4블럭 8억 6천. 여기 향동이 빠졌는데 향동도 지역 지금 9억 중반.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창릉 S4블럭이 2030년 3월 입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뒤 입주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창릉천 벨트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의 국평 기준으로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S4블럭이 지금 8억 6천에 분양가를 했지만 뭐 옵션이라든 이것저것 하게 되면 9억 중반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는 9억 중반에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2030년에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GTX-A가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고 있고, 그리고 창릉역이 아마 개통 한 1년 전으로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15억도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 안전마진 저는 12억을 갖다 보고 있는데 12억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4년 뒤에 8억 6천 분양가는 정말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비싼 만큼 가치가 있고 미래에 충분히 15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공공분양이라는 그런 편견을 빼시고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그런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4년 후, 앞으로 2030년도에 지금의 1억의 가치보다 그때 1억의 가치는 더 낮아져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짜장면이라든지 치킨값이라든지 집값은 오늘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이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왜 창릉 S4블럭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GTX-A 때문입니다. 만약에 GTX-A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3년 전에 사전 청약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여기에 뜨거운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GTX-A가 남부 구간 먼저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구간이 개통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원래는 6월 27일이었고 8월 말쯤에 이제 무정차 통과를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죄송하지만 8월 말에 GTX-A 3단계 무정차 개통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GTX-A는 아직 두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 중인데, 만약에 이 삼성역이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창릉 S4블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라든지 창릉천 벨트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방에 계시는 투자자들도 이제 비규제 지역인 덕양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GTX-A 현재 운행 구간은 북측 구간이 운정중앙역과 서울역, 그 다음에 남측 구간인 수서역과 동탄역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역을 갖다가 통과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진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 포함해서 고양시를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께서 고양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그 라이브로 진행되는 고양시장의 그런 취임식을 행사를 보면서 진짜로 고양시가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창릉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대곡역 킨텍스역에 일자리를 갖다 만들겠다라는 민경선 시장의 약속을 보면서 분명히 고양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고양시를 갖다가 진짜로 주목해도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8월 달에 지금 무정차 개통을 갖다가 지금 예상을 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7월 초 그리고 8월 달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험 운전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 지금 밝혔고, 서울시는 지금 무정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8월 달로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10월 전후 좀 더 늦어진다고 하면 12월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GTX-A 개통 3단계 로드맵이 무정차 임시 완성 완전 개통이 되는 뭐 이래서 28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창릉 S4 블록 포함해가지고 S1이라든지 창릉 천마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 운정 중앙역에서 6분 배차 간격으로 해가지고 수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24년도에 다산 신도시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개통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된다. 개통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에 27년 6월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2호선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임시 환승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로 고양시, 특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천 벨트라든지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곡역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진짜 지하철이라든지 마을버스로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신축에 있는 아파트, 중신축에 있는 아파트는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지금 이제 화정행신 뭐 원당에 계시는 분들, 오래된 아파트를 갖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에 아파트를 갖다가 매도하고 싶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갖다가 GTX-A 3단계라든지 4단계 개통 이후에 매도를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정권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북부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 그 다음에 대단지, 신축, 아니면 뭐 준신축 그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선점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GTX-A 개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경기 남부에만 지금 부동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고 동탄의 롯데캐슬만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동탄역 롯데캐슬이 왜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 이면에는 진짜 GTX-A라든지 SRT랑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킨텍스 원시티를 예를 들면 킨텍스 원시티에서도 GTX-A 킨텍스역을 갖다가 1분 컷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 집값이 오를까요? 라는 많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답을 드리면 신분당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8호선 연장을 갖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산과 그 다음에 광교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은 물론 개통 전, 뭐 착공 전, 그 다음에 공사 중, 그 다음에 개통 이후, 그런데 가장 파급력이 보이는 거는 개통 이후에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이제 고양시에서 경기 남부를 갖다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운정중앙역에서 동탄까지 50분대로 만약에 가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올 하반기에 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진짜로 실현될 것이고, 감사스마일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창릉 S4블록 포함해가지고 S3블록의 나눔명도 여러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나눔명의 분양가보다 내년, 내후년의 분양가는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나눔명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GTX를 처음으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남겼는데, 저는 삼성역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2호선 연결 통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 임시 연결 통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2호선만 연결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9호선 봉은사역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진짜로 삼성역을 갖다가 최단시간에 가게 되면 이제 서울 전역으로 더 빨리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경선 시장님께서도 이제 GTX-A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여러가지로 이제 교통체계를 갖다가 또 재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양시가 더욱더 달라지는 그런 올 하반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GTX-A가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자리,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다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것들을 갖다 보완해 나간다고 하니까 올 하반기 고양시를 기대해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특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파주에서 강남까지 30분, 그리고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라는 꿈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꿈이 완성되는 시간이 멀게 남아있지 않아요. 먼 미래가 아니라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이제 삼성역 정차되는 게 이제 6월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임시 정차로 해가지고 삼성역이 정차되게 되면 진짜로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철근 누락이라는 뜻밖의 변수로 일정이 흔들렸지만 결국 완성될 노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3단계 로드맵을 갖다가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무정차, 그 다음에 임시정차,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차하는 이 3단계 로드맵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각 단계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감사 스마일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감스님들은 매일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과 함께 올 하반기도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을 해 나가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제가 GTX A 소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꼬박꼬박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S4 블럭, 그 다음에 S3 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서 정말 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영상에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고양시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민간 분양이 6,000세대 전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창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원까지 저는 연결시킵니다. 왜냐면 창릉 아래편에 이제 기업 이전 단지랑 해서 현천동까지도 저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갱로로에서 지금 아침 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S4블럭을 108명이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 고양 창릉 S4블럭은 뜨겁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등, 고양 창릉이 지금 11등으로 지금 105명이 지금 보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S4블럭이 지금 비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비싼 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에게 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본인이 이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3번을 갖다가 읽어보시게 되면, 만약에 지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어보시면 내가 당첨권인지 당첨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읽어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유료 상담 받으세요. 유료 상담 받으면 그 유료 상담 그 비용보다 제가 봤을 때 수천 배의 이익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진짜로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공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시고,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그냥 의사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진짜로 내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부동산 상담을 통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제 무언가 고양시라든지 사법부에 좋은 기운이 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장마 기간이고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